서울 10억짜리 아파트, 현금 4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단,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평생 한 번뿐인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오늘 생애 최초 대출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27 대책과 10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촘촘해진 지금, 무주택자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서울 규제 지역에서 LTV 70%를 적용받으면서 주담대 최대 6억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둘째, 대출 한도는 LTV, 주담대 상한, DSR, 스트레스 DSR이라는 4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결정됩니다. 연봉이 곧 한도입니다. 셋째, DSR 40%에 걸려 한도가 부족하다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로 수천만 원을 더 끌어물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눈앞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서울의 유망한 단지를 충분히 매수할 자금력이 되는데도 우리 형편에 감히 저기를 어떻게 가느냐며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반대로 정보 부족으로 지방 아파트를 덜컥 사버리고 나중에 생애 최초라는 소중한 카드를 날려버렸다며 후회하시는 30대 부부들도 봅니다. 집을 고르는 안목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대출의 구조와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생애 최초 혜택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대원 전원의 과거 이력입니다. 현재 무주택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과거에 집을 샀다가 판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자격은 박탈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을 신중히 봐야 해요.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애 최초 혜택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등기를 친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대출 실행 전까지 주소를 옮겨 단독 세대주가 되거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보유주택은 대출 심사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득 한도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LTV 70% 혜택에는 소득 제한이 크지 않지만 금리가 훨씬 저렴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지원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4단계 관문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LTV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에요. 부동산 가치 대비 빌려주는 돈의 비율인데 서울 등 규제 지역은 일반 무주택자 기준 40%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이걸 70%까지 열어줘요. 2번째 관문이 바로 주담대 상한 규제입니다. 627 대책의 핵심이에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LTV를 아무리 높여줘도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막혀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에 LTV 70%를 적용하면 이론상 7억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6억이 최대예요.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살 때 일반 무주택자는 현금 6억이 필요하고 생애 최초는 현금 4억이면 됩니다. 이 2억의 차이가 서울 입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열쇠입니다. 1015 대책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15억 초과주택은 최대 4억, 25억 초과주택은 최대 2억으로 한도를 더 줄였어요. 세 번째 관문은 DSR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LTV와 주담대 상한이 문을 열어준다면 실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몸집을 결정하는 게 DSR입니다. 은행은 버는 돈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지 말라고 규제해요. 주담대 상한상 6억까지 빌릴 수 있어도 내 연봉이 낮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어가면 대출 한도는 가차없이 깎입니다. 결국 대출의 최종 승자는 연봉이 결정해요. 4번째 관문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스트레스 DSR이에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이 기준은 나중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 가상의 가상금리를 더해 한도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 매수 시 약 3%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보다 10%에서 15% 줄어들었어요. 다만 안심하실 점은 이 3%는 심사할 때만 쓰는 숫자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내는 이자가 3% 더 비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봉이 부족해 DSR 40%에 걸려 한도가 모자란 분들을 위한 특급 꿀팁이에요. 바로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많은 분이 이금융권이라 이자가 비싸지 않느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시중은행은 DSR 40%를 적용하지만 보험사는 DSR 50%까지 적용이 가능해요. 똑같은 연봉이라도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대출 한도를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면서 오히려 보험사의 금리가 은행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요. 지금 바로 나와 세대원의 모주택 이력을 완벽히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등본상의 가족 중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세대 분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이 부족한 분이라면요. LTV 70%와 DSR 40%를 기준으로 내 소득 대비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먼저 산출하세요. 거기서 스트레스 DSR로 인해 줄어들 한도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인 가용자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도가 부족한 분이라면요, 무조건 은행만 고집하지 마세요. DSR 50%가 적용되는 보험사 상품을 반드시 비교 리스트에 넣으십시오. 수천만 원의 차이가 서울 입성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규제 속에서도 정부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 LTV 70%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자산을 점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결국 내 집 마련이에요. 정보의 부재로 인해 평생에 한 번뿐인 이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